여기다. 대식은 쇠지레를 마루 틈에 끼워 넣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오래된 나무 냄새가 퍼져 나왔습니다. 찾았다. 열어봐야겠죠? 내가 열어보는 게 좋겠다. 이게 정말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버지의 글씨구나. 대식이 말했습니다. 낡은 한옥에서 찾은 상자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수지는 검은 우산을 접으며 장례식장 입구에 섰습니다. 우산에서 떨어진 빗방울이 그녀의 검은 구두 위로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물방울이 발등을 적셨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목 안쪽이 뜨거워졌습니다.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정 속 아버지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평생 엄격하던 아버지의 웃는 모습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수지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수진 씨, 누군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고개를 들자 민재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보였습니다. 국립박물관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였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수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섰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오빠들은 앞에 나서서 조문객들을 맞이했고 수지는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그녀는 뒤에서 지켜보는 역할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성실한 분이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치신 분이었죠. 큰 오빠 태우의 추도사가 이어졌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듣고만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불편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수진아, 너에게 줄 게 있다. 우리 집안의 진짜 보물이야. 그때 아버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치매라고 하기엔 너무나 선명한 눈빛이었습니다. 수지는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갑작스럽게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산 상속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오빠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버님의 유언장입니다.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현 씨는 재산을 다음과 같이 나누셨습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와 회사 주식은 장남 이태우 씨에게, 제주도 땅과 상가, 건물은 차남 이민호 씨에게. 변호사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수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경북 영천에 있는 한옥과 그 안의 모든 것은 막내딸 이수진 씨에게 상속하셨습니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한옥이라고요? 어렴풋이 기억나는 그 낡은 집이었습니다. 잠깐만요. 태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아버지는 치매셨어요. 태우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의사 진단서였습니다. 이 진단서를 보세요. 아버지는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셨습니다. 이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없어요.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수진아, 민호가 부드럽게 말을 끊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에 정신이 없으셨어. 너가 몰랐을 뿐이야. 수진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가 그녀에게 남긴 것은 낡은 한옥 하나뿐이었고 오빠들은 그마저도 빼앗으려 했습니다.
법적으로 재산은 균등하게 나눠야 합니다. 태우가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합의했어요.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치매 진단이 확실하다면 유언장의 효력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지는 손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그 아픔은 가슴의 통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수진아, 우리가 나중에 너의 몫을 줄게. 민호가 달래듯 말했습니다. 지금은 법적 절차를 따르자. 수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만 들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길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우산을 펴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젖은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가 그녀에게 남긴 한옥. 어렸을 때 몇 번 가본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수진아, 이곳은 우리 가문의 보물이란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눈빛은 자랑스러움으로 빛났습니다. 수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그 한옥을 소중히 여겼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단순한 낡은 집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지는 서랍을 열고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어린 수진이 한옥 마당에서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무엇을 남기신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렸습니다. 결심이 섰습니다. 직접 그 한옥을 찾아가 봐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소중히 여긴 이유를 알아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박물관으로 출근했습니다. 민재를 찾아가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며칠 시간이 필요해요. 아버지가 남기신 한옥을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민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요. 고마워요. 수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수진 씨가 문화재 전문가잖아요. 어쩌면 뭔가 발견할지도 모르죠. 민재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15년 동안 국립박물관에서 문화재 보존과 연구에 헌신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이 이번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방을 챙기며 수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 무엇인지 꼭 알아내고 말 것입니다. 버스가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따라 느릿느릿 달렸습니다. 수지는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산과 들판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설렜습니다. 서울을 떠난 지 4시간째 경북 영천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영천 터미널 도착합니다. 버스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수지는 가방을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왔던 그곳. 그 기억은 희미했지만 지금 그녀를 이끄는 힘이 되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수지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작은 시골 터미널은 한가로웠습니다. 그녀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를 말했습니다. 솔매마을 가주세요. 택시 기사는 백미러로 수진을 힐끗 보았습니다. 돌매마을이요? 거기 뭐 볼 일 있으세요? 네. 저희 집이 거기 있어요. 아, 기사님의 목소리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혹시 그 귀신 한옥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진의 등줄기로 한기가 흘렀습니다. 귀신 한옥이라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 죄송합니다. 그냥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집이라. 택시는 좁은 시골길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멀리 작은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도착하자 택시 기사가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차가 들어갈 수 없어요. 저기 보이는 오솔길로 걸어가셔야 해요. 수진은 택시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솔숲 사이로 난 좁은 길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오솔길로 향했습니다. 소량이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새소리와 바람 소리가 귓가를 채웠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기억의 조각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아, 이 길만 지나면 우리 집이 나온단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했던 말이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길 끝에 도착하자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커다란 소나무들 사이로 오래된 한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기와 지붕은 세월의 흔적으로 푸르스름했고 담장은 이끼로 덮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대문 앞에 서자 그녀의 손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열쇠를 꺼내 대문을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한때는 아름다웠을 정원은 지금 황폐했습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마당을 가로질러 한옥으로 다가갔습니다. 거기 누구세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수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마당 담장 너머로 머리가 하얀 노인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 저는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이 집 주인의 딸이에요.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한동안 수진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상현이 딸이구만. 수진은 놀라서 다가갔습니다. 아버지를 아세요? 그럼 우리는 어릴 적 친구였지. 노인의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 이름은 정대식이라고 한다. 당신 아버지하고 나는 이 마을에서 같이 자랐어. 수진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친구라니 이보다 더 반가울 수 없었습니다. 들어오거라. 차라도 한잔 해야지. 대식은 수진을 자신의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한옥 바로 옆집이었습니다. 그의 집은 작지만 정갈했습니다. 상현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은 들었네. 참 안타까웠어. 대식은 찻잔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갑자기 돌아가셔서 저희도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보러 온 건가? 네. 아버지가 저에게 이 집을 남기셨어요. 사실 이 집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어서 그냥 와봤어요. 대식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잠시 후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은 보통 집이 아니라네. 수지는 숨을 참고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 한옥은 당신의 증조할아버지가 지은 집이야. 일제강점기 때 이 집은 독립운동가들의 비밀 회합 장소였지. 당신의 증조할아버지는 독립운동의 중심 인물이었어. 순간 수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인가요? 그럼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지.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잊혀졌지. 사람들은 이제 그저 오래된 귀신 한옥이라고만 불러. 대식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이 집에서 비밀리에 모여 작전을 세웠다는 이야기, 일본 경찰들의 감시를 피해 문서를 숨겼다는 이야기. 수지는 숨을 죽이고 모든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이 집을 그렇게 소중히 여긴 이유가 그래. 창현이는 이 집의 역사를 알고 있었어. 그는 이 집을 지키려고 평생 노력했지. 수진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번 집을 같이 둘러볼까? 대식이 제안했습니다. 내가 안내해 줄게. 두 사람은 함께 한옥으로 향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희미한 햇살이 창호지를 통해 스며들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향기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이 기둥들을 봐. 전통 한옥 기법으로 지어졌지만 특별한 특징이 있어. 대식은 기둥 사이에 독특한 무늬를 가리켰습니다. 수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건 암호였군요. 그래. 독립운동가들이 사용한 암호야. 이 집 구석구석에는 그런 흔적들이 숨어 있지. 그들은 방을 하나씩 둘러보았습니다. 대식은 각 공간의 역사적 의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수지는 학예사로서의 전문적인 시각으로 모든 것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이 마루가 특별히 중요해. 대식이 넓은 대청마루를 가리켰습니다. 이 집 마루 밑에 역사가 숨어 있다고. 상현이가 말했었지. 수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루 밑에요. 그래.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나도 몰라. 상현이도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어.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대식은 수진에게 자신의 집에서 하룻밤 묵어가라고 제안했습니다. 내일 더 자세히 살펴보자. 오늘은 충분히 피곤할 테니. 수지는 감사히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대식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녀는 한옥을 뒤돌아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에 물든 한옥은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수지는 대식이 내어준 방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독립운동 역사, 그리고 마루 밑에 숨겨진 무언가. 한밤중 수지는 문득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빛이 한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한옥에서 빛이 번쩍이는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일어나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두근거렸고 온몸의 감각이 예민해졌습니다. 무언가가 그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대식의 집을 빠져나온 수지는 달빛이 비추는 길을 따라 한옥으로 향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섰을 때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이 한옥에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수지는 눈을 떴습니다. 순간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러웠지만 곧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수지는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대식이 이미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잘 잤나? 대식이 물었습니다. 네, 수지는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저 어젯밤에 한옥에서 이상한 빛을 본 것 같아요. 대식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이제 때가 된 모양이구나. 수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침 먼저 먹고 이야기하자꾸나. 오늘은 할 일이 많아. 아침 식사 후 대식은 작은 창고에서 도구들을 꺼냈습니다. 쇠지레와 망치, 손전등과 붓 그리고 작은 삽까지. 수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이걸 다 왜 준비하시는 거예요? 마루 밑을 살펴볼 거니까. 대식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언젠가 누군가가 이 집의 비밀을 찾아내길 바랐어. 그 사람이 바로 너인 것 같구나. 두 사람은 함께 한옥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 한옥은 어제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수진의 마음속에서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습니다. 대청 마루에 도착한 대식은 조심스럽게 마루 바닥을 살폈습니다. 손가락으로 마루 틈새를 더듬던 그는 특정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여기다. 대식은 쇠지레를 마루 틈에 끼워 넣었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루판이 들렸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오래된 나무 냄새가 퍼져나왔습니다. 이걸 도와주겠나?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대식을 도와 마루판을 옆으로 밀었습니다. 마루 밑은 어둡고 축축했습니다. 대식이 손전등을 켜자 흙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수진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대식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표면만 보면 안 되지. 그는 손전등을 바닥에 비추며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멈췄습니다. 저기 봐. 수지는 손전등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보았습니다. 흙바닥에 약간 튀어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식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파는 소리만이 고요한 한옥 안에 울렸습니다. 수지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몇 분 후 대식의 손이 무언가에 닿았습니다. 금속성 소리가 울렸습니다. 찾았다. 두 사람은 땅을 더 파내어 금속 상자를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녹슬고 흙이 묻은 상자였지만 견고해 보였습니다.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마루 위로 올려놓자. 상자를 마루 위로 옮긴 후 두 사람은 잠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의 심장은 귓가에서 쿵쿵 울렸습니다. 열어봐야겠죠? 대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증조할아버지의 유산이야. 내가 열어보는 게 좋겠다.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상자의 잠금 장치를 만졌습니다. 녹이 슬어 있었지만 잠금 장치는 여전히 작동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상자의 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찰칵. 뚜껑이 열리는 순간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문서들과 사진, 그리고 작은 물건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이게 정말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식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독립운동 자료들이구나. 수진은 전문 학예사로서의 직감이 일깨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문서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독립운동 관련 기록물이에요. 비밀 회합 명단과 장소. 그리고 이건 항일 투쟁 지도네요. 수진의 손이 한 묶음의 편지에 닿았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이중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중호. 제 증조할아버지 이름이죠? 대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중호는 독립운동 지도자였어. 그는
이 마을에서 비밀리에 독립군을 지원했지. 수지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습니다. 오래된 종이는 만지는 것만으로도 부서질 듯 했습니다. 편지에는 비밀 작전 계획과 연락망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정말 중요한 자료예요. 수진의 손길은 계속해서 상자 속 물건들을 탐색했습니다. 일기장, 지도, 사진. 모두 일제강 정기 독립운동의 귀중한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가장 밑에 있는 봉투에 닿았습니다. 다른 문서들과 달리 이 봉투는 비교적 새 것이었습니다. 봉투 위에는 수진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의 글씨구나. 대식이 말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수진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수진에게 너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우리 가족의 진정한 유산을 발견한 것이다. 이 한옥과 이 문서들은 우리 가문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담고 있다. 너의 증조 할아버지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였다. 그의 용기와 희생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유산이다. 너희 오빠들은 이곳을 개발하려 한다. 그들은 이 땅에 리조트를 짓고 싶어 한다. 하지만 나는 이 역사적 가치를 지키고 싶었다. 그래서 이 집을 너에게 남긴다. 너가 박물관 학예사로서 이 중요한 역사를 지켜줄 것이라 믿는다. 항상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편지를 읽는 동안 수진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울컥 솟구쳤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 그 진심이 이제야 이해되었습니다. 아버지, 수진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대식은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상현이는 항상 이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했어. 그는 내가 이 유산을 발견하길 바랐던 것 같구나. 수진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결연함과 책임감이 깃든 눈빛이었습니다. 더 많은 자료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한옥 전체를 조사해봐야겠어요. 두 사람은 그날 하루 종일 한옥 구석구석을 조사했습니다. 벽장 뒤에서, 마루 아래에서, 심지어 지붕 아래에서도 숨겨진 자료들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것은 한국의 독립운동사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귀중한 증거들이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수진은 발견한 모든 자료들을 조심스럽게 정리했습니다. 전문가로서 그녀는 이 자료들의 보존 상태와 역사적 가치를 평가했습니다. 일부 손상된 문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문화재로 등록해야 할 것 같아요. 대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의 증조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수진은 마지막으로 증조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펼쳐보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다. 언젠가 후손들이 이 역사를 발견하고 기억해 주길 바란다. 수진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이 역사를 지키고 세상에 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그녀에게 남긴 진정한 유산이었습니다. 수진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먼저 서울로 돌아가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눈빛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오빠들과 이야기해야겠어요. 이 집은 절대 개발되어선 안 돼요. 석양이 한옥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수지는 마당에 서서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 한옥은 그녀에게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였고 기억이었으며 그녀가 지켜야 할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서울행 버스 안에서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소중히 포장한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앞으로 벌어질 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옥에서 발견한 역사적 자료들 그리고 아버지의 편지. 모든 것이 수진에게 새로운 사명감을 부여했습니다. 국립박물관에 도착한 수진은 곧바로 민재를 찾았습니다. 민재의 사무실 문을 열자 그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수진 씨, 벌써 돌아왔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수진의 눈은 흥분으로 빛났습니다. 믿기 힘든 것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문서들을 꺼냈습니다. 민재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자료들이에요. 제 증조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였어요. 아버지가 남긴 한옥에서 발견했어요. 민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는 전문가의 눈으로 문서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발견이에요. 문화재청에 알려야 해요. 다음 날 문화재청 전문가들이 박물관에 모였습니다. 수지는 발견한 자료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의 표정은 점점 더 진지해졌습니다. 이 자료들은 매우 중요한 역사적 가치가 있습니다. 문화재청 박원석 박사가 말했습니다. 현장 조사가 필요하겠군요. 일주일 후 박사팀과 함께 다시 영천으로 향한 수지는 한옥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자료들을 발견했고 한옥 자체의 역사적 가치도 확인했습니다. 이 한옥은 문화재로 지정될 가치가 충분합니다. 박사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수진의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뉴스가 퍼지면서 역사학계와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일간지에는 잊혀진 독립운동의 흔적 발견이라는 헤드라인이 실렸고 역사 채널에서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수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태우 오빠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뭐 하는 짓이야? 태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언론에 우리 가족 일을 왜 떠들고 다니는 거야? 수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빠, 이건 단순한 가족 일이 아니에요. 중요한 역사적 발견이에요. 역사고 뭐고? 우리는 이미 그 땅에 리조트 개발 계약을 맺었어. 알고 있었어? 수진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편지에서 오빠들의 계획을 언급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오빠, 그 한옥은 문화재 가치가 있어요. 개발할 수 없어요. 농담하지 마. 법적으로 그 땅은 우리 세 명의 공동 소유야. 아버지의 유언장은 효력이 없어. 통화가 끝난 후 수지는 무거운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민호도 찾아왔습니다. 그는 태우보다 부드러운 말투였지만 의도는 같았습니다. 수진아, 이해해. 우리는 이미 수십억을 투자했어. 지역의회에도 로비했고 모든 준비가 끝났어.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 당신들이 이해해야 해요. 이건 우리 가족의 자랑스러운 역사예요.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가치라고요. 민호의 눈에 실망감이 어렸습니다. 그럼 법정에서 보자.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문득 아버지의 치매 진단서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 진단서.
다음 날부터 수지는 아버지의 의료 기록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다니던 병원들을 방문하고 주치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요한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이상현 씨는 초기 치매 증상이 있었지만 법적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주치의의 소견서는 명확했습니다. 수지는 즉시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강단 있는 인권 변호사 정유미는 수진의 사건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상속 분쟁이 아니라 문화재 보존의 문제이기도 하군요. 함께 싸워봅시다. 법정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재판에서 태우와 민호는 강력한 법률팀을 동원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치매를 주장하며 유 원장의 효력을 부정했습니다. 이상현 씨는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유 원장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오빠들의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수진과 유미는 의료 기록과 함께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본 목격자들의 증언을 제출했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대식도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이상현 씨는 맑은 정신으로 자신의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대식의 확고한 증언이 법정에 울렸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개발회사 측에서 수진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10억 원이라는 거액의 합의금을 제안했습니다. 한옥 대신 박물관을 별도로 지어드리겠습니다. 문서들은 그곳에 전시하면 됩니다. 수진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한옥 자체가 역사입니다. 그곳에서 떼어놓을 수 없어요. 언론의 관심은 나날이 커졌습니다. 독립운동사 연구자들과 문화재 보존 단체들이 수진을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단체들도 가세했습니다. 리조트 개발은 지역 생태계를 파괴할 것입니다. 환경단체의 성명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사건은 점점 더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해시태그 역사를 지켜라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고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한옥 보존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오빠들의 압박도 거세졌습니다. 수진의 직장에 압력을 넣으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물관 동료들과 관장은 흔들림 없이 수진을 지지했습니다. 이수진 학예연구사의 발견은 우리 역사의 중요한 공헌입니다. 우리는 그녀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관장의 공식 성명은 수진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방문객이 수진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어머니 윤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중립적 입장을 취했던 어머니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진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버지 서재에서 이걸 찾았어. 그것은 아버지가 쓴 또 다른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증조할아버지의 독립운동 이야기와 한옥의 역사적 중요성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그 집을 지키고 싶어 하셨어. 내 오빠들은 그걸 몰랐던 거야.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나도 내 편이다. 어머니의 지지는 수진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욱 강한 의지로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이 거듭될수록 증거는 수진에게 유리하게 쌓여갔습니다. 마지막 재판날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판사는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법원은 이상현 씨의 유언장이 법적 효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해당 한옥의 역사적 가치를 고려하여 문화재 지정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눈물이자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뜻을 지켜냈고 역사를 보존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수진의 어깨는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무거운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오빠들과의 관계였습니다. 가족의 분열은 아버지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수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또 다른 싸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일. 그것은 어쩌면 법정 투쟁보다 더 어려운 도전일지도 모릅니다. 봄이 왔습니다. 영천의 한옥 마당에는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수지는 마당에 서서 잠시 그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이후 3달이 지났습니다. 한옥은 이제 공식적으로 국가지 정문화재가 되었고 독립운동 관련 문서들도 보물로 등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거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오빠들과는 여전히 대화가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가족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수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화재청 박원석 박사와 몇몇 관계자들이 마당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복원 작업이 잘 진행되고 있네요. 박사가 환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들은 함께 한옥을 둘러보았습니다. 건물 복원 작업이 한창이었고 문서 보존 작업도 전문가들의 손길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옥은 점점 옛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곳을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박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단순한 문화재로 두기보다는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수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독립운동 역사관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증조 할아버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독립운동사를 함께 전시하고. 대화가 끝난 후 수지는 혼자 한옥 대청마루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역사관에 대한 구상이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아팠습니다. 이 모든 기쁨을 가족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수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손을 뻗어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태우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태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오빠, 나 수진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잠시 시간 있으세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이야기? 한옥에 대해서요. 새로운 제안이 있어요. 또 다시 침묵. 수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았어, 언제? 이번 주말에 영천으로 와주세요. 민호 오빠와 어머니도 함께요. 전화를 끊은 후 수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이제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주말이 되자 수지는 긴장된 마음으로 한옥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태우와 민호 그리고 어머니가 함께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빠들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그들이 이곳에 온 것만으로도 수진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어서 와요. 수지는 떨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무슨 제안인데? 태우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먼저 한옥을 둘러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녀는 가족들을 한옥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복원 중인 공간들, 발견된 역사적 자료들, 그리고 그 의미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무관심해 보이던 오빠들의 표정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대단한데. 민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수지는 용기를 내어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곳을
이상현 독립운동 기념관으로 만들고 싶어요. 오빠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딴 기념관? 태우의 목소리에서 냉정함이 조금 사라졌습니다. 네. 증조할아버지의 독립운동 이야기와 함께 아버지가 이 역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이야기도 함께요. 그리고 수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이 기념관은 우리 세 명이 함께 운영했으면 해요. 태우와 민호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린 사업가지 역사가가 아니야. 태우가 말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수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빠들의 사업 경험과 제 역사 지식이 합쳐지면 이 기념관은 단순한 전시관이 아니라 진정한 문화 공간이 될 수 있어요. 수진은 준비해온 사업 계획서를 꺼냈습니다. 역사관 운영 방안, 관광 상품 개발, 교육 프로그램 등 세부적인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리조트보다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인 수익이 날 수도 있어요. 게다가 우리 가문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고요. 태우는 계획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사업가로서의 안목이 빛났습니다. 흥미롭네. 하지만 초기 투자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문화재청과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미 논의 중이에요. 민호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정치인들과 연결해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도 있겠네. 대화는 점점 더 활발해졌습니다. 초기의 긴장감은 서서히 사라지고 세 남매는 마치 어린 시절처럼 아이디어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분위기는 여전히 완전히 편안하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니? 수진이 참 아버지를 닮았구나. 어머니가 문득 말했습니다. 태우와 민호는 잠시 말없이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도 무언가 깨달음이 어렸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자. 태우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이상현 독립운동 기념관.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가슴 속에서 따뜻한 물결이 밀려왔습니다. 1년 후 이상현 독립운동 기념관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한옥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역사적 가치는 그대로 보존하면서도 현대적인 전시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마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지역 주민들, 역사학자들, 그리고 독립유공자 후손들까지. 태우는 경영을, 민호는 대외 협력을, 수지는 전시와 연구를 담당했습니다. 세 남매의 서로 다른 재능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개관식 연단의 선수진은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기념관은 우리 증조할아버지의 독립운동 정신과 그 역사를 지키고자 했던 아버지의 뜻을 기리는 공간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우와 민호 그리고 어머니가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념관은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유산은 돈이나 땅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그것을 함께 지켜나가는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개관식 이후 기념관은 지역의 중요한 명소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역사 교육 현장이 되었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수지는 전문 학예사로서 자신의 지식을 마음껏 발휘했고 그 공로로 문화재청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가족들은 한옥에 모여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예전의 불안은 마치 꿈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수지는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는 가운데 그녀는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모든 것이 잘 됐어요. 한옥도 지켰고 가족도 다시 하나가 됐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진정한 유산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그건 돈이나 땅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가족의 사랑이었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깨달음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몇 년 후 국제학술대회에서 수진이 발견한 독립운동 자료들은 일제강 정기 연구에 혁명적인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이중호에게 독립유공자 포상을 추서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수진은 기념관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증조할아버지와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려주는 소중한 보물이랍니다.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을 바라보며 수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한옥 창문으로 비치는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이제 이 한옥은 더 이상 귀신 한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를 품은 살아있는 공간, 미래 세대에게 과거의 이야기를 전하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수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유산을 주셔서. 이번 이야기 어떠셨어요? 재미있으셨나요? 구독해 주시면 앞으로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어보실 수 있으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안녕.